오늘 영상에서는 100세 시대 노후 준비 방법과 은퇴 자금 얼마나 필요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100세 시대 인간이 태어나서 100년을 산다. 과거에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였지만 사실 지금 100세 시대라는 부분은 인정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30년간 취업을 준비해서 30년 일에 번 돈으로 40년의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가 굉장히 길어졌다는 부분은 아마 부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길어진 노후에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인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죠. 노후의 3대 불안은 돈, 건강, 외로움. 세 가지라고 합니다. 노후의 5대 리스크는 인플레이션, 창업 실패, 금융사기, 황혼이혼, 자녀. 이렇게 이제 5가지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편 1위는 뭐 돈이 많은 남편이 아니고 집에 없는 남편이라고 합니다. 노후에도 이제 바쁘게 밖을 돌아다니는 그런 남편들이 지금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이라고 하는데, 퇴직 후 아내에게 엉겨붙어 이제 지내는 남편을 젖은 낙엽이라 부르며 성가신 존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편들이 이제 재택하게 되면서 이 스트레스를 받는 여자들의 증상을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우울증, 고혈압, 천식, 공황장애, 암 공포증, 십이지장 궤양, 키친 드링크. 그러니까 키친 드링크는 주방에서 열받아 혼자 술 마시는 거. 이런 증상들이 이제 대표적인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참 지금은 웃으면서 들을 수 있겠지만 아마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들이 아마 웃기게 들리진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20년 이상 커플의 이혼 비율이 1995년, 90년대에는 5%에서 2021년에는 39%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0쌍 중 4쌍이 지금 이혼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니까 정말 비중이 높습니다. 퇴직한 남편이 집에 함께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 이혼하는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평생을 이제 돈을 벌기 위해 바깥에서 이제 열심히 일했던 남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대목이겠지만, 뭐 지금 이제 사회적 현상이 이렇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닐 거야라는 아니란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 단단히 해야 됩니다. 실제로 공무원 퇴직 후 갈 데가 없어서 미치겠다는 분이 계신데, 시간도 보낼 겸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까 신문을 보려고 이제 줄을 서야 한다고 합니다. 신문 그 설치해 놓은 매대에 그 어르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그걸 보려면은 이제 한참을 기다렸다 봐야 될 정도로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은퇴 후에도 돈도 중요하지만은 꾸준히 나가서 뭔가를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게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기 있는 남편이 되려면 말이죠. 한국 인구의 기대 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22년 82.7세까지 약 20년 늘어났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현재 여자의 수명은 85.6세로 남자보다 약 5.7년을 오래 삽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찍 사망할수록 여자가 더 오래 살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뭐 씁쓸하지만 여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남편이 일찍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2010년을 전후로 80세까지 높아지면서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들에 이어 기대 수명이 긴 나라에 속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이제 체감 퇴직 연령은 51.7세입니다. 실제 뭐 퇴직 통계가 아니고 이거는 뭐 체감 퇴직 연령이라고 하니까 퇴직자들이 이제 느끼는, 직장인들이 느끼는 퇴직 연령이 아마 이쯤 되는 것 같아요. 25세부터 돈을 벌기 시작해 51세에 퇴직하면은 26년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51세에 퇴직하고 물론 재취업을 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취직한 직장에서는 이전 소득만큼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소득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시점에 보유한 은퇴자 1인당 평균 자산을 보면 총 자산 6억 4천만 원, 그 중에 부채가 1억 원이 좀 넘고 부채를 뺀 순자산은 5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부동산 자산이 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당장 쓸 돈, 가용 순 금융 자산은 한 4천만 원 정도 지금 들고 나간 은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을 잘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달 생활비를 연금으로 받고 추가로 이제 금융자산을 가지고 이제 급한 일에 있을 수 있다면은 일정 수준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만약 60세까지 일하고 은퇴 후 평균 수명까지 평균 수명 83세까지 산다면 23년을 살아야 합니다. 23년간 소득이 없이 살아야 된다면 도대체 이제 그때는 생활비가 이제 얼마나 들어갈까? 막연히 이제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있겠어? 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제 우리가 지금 지출하는 고정 비용은 일을 할 때나 은퇴 이후나 가족 4명이 살 때나 혼자 살 때나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은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발표한 최저생활비, 적정생활비에 대한 이제 자료가 있는데 1인 기준으로 보면은 최저생활비 124만 원, 적정생활비 177만 원, 부부 기준으로는 198만 원, 227만 원. 그러니까 최저생활을 하려면은 1인이 124만 원 정도 있으면 된다는데 정말 최저 생활의 기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지만은 124만 원이면 정말 이제 먹고만 사는, 바깥 활동은 좀 포기하는 이런 정도 이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생활비 이제로 지출되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보면 지금 아파트나 거주하시는 공간에서 지출해야 되는 공과금이 있을 거고, 인터넷 요금, TV, OTT 이런 요금들은 그때 돼가지고 OTT는 안 본다? 그렇게 하면 인터넷 요금은 나가겠지만은 이런 요금들도 이제 줄어들진 않습니다. 휴대폰 요금 같은 경우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할인 적용을 받아서 대체로 이제 한 2만 원대 언더로 이제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분들은 그 정도 요금제로 이제 가능하겠지만 한참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던 세대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아마 데이터 때문에 휴대요금도 이제 최소 5만 원 이상씩은 지출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차량 유지비는 정말 이제 그 할부금 없이 유류비하고 보험료 정도로 이제 최소한의 이제 움직이는 비용 정도만 잡아도 한 달에 이제 최소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지병이나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나이대가 되면 건강보조식품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드시니까 대략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병원비나 이런 것들 포함하면 그런 정도 이제 지출하고 있는 것 같고, 보험료나 이런 것들을 다행히 은퇴 전에 다 납입을 끝내놨으면은 부담이 적겠지만은 갱신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은퇴 이후에도 내가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계속해서 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식비는 120만 원, 두 분이서 120만 원 이걸로 이제 한 달 동안 먹고 사는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외식 줄이고 아마 집에서 밑반찬 해가지고 드시면은 가능한 정도 이제 식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취미, 경조사비, 그리고 기타 취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창한 취미는 아니더라도 생활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간단한 이제 어떤 교양 강좌나 이런 거 한두 개 정도 듣는 비용이면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경조사비는 아마 꾸준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손자녀나 이런 애들 이제 어떤 행사나 그럴 때 이제 용돈, 자녀의 결혼 비용 여러 가지 이제 있고, 나이 들어서도 이제 의류비나 스킨로션 화장품 사는 비용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최소로 잡으면 한 달에 약 257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은퇴 전까지 갚지 못한 대출금이 남아 있거나 자동차 할부금 같은 게 남아 있으면은 이보다 이제 훨씬 더 이제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게 될 거고, 평소에 이제 생활비를 좀 과하게 지출하셨던 분들은 이거보다 높은 수준의 이제 생활비를 예상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뭐 내가 이제 뭐 돈 없으면 적게 쓰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람이 이제 한번 높아진 생활 수준을 끌어내리는 거는 웬만해서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이제 먹고 이런 것들은 뭐 일정 수준에서 내가 이제 지출해 왔다 그러면은 그 이하로 내리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대출을 좀 더 갚아볼까, 이런 것들로 이제 시도를 해보는데, 실제로 이 생활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이제 연금으로 매달 한 200만 원 정도만 나와준다면 아마 생활비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근데 연금 외에 만약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매달 필요하다, 이것만 해도 사실 부담이 크죠. 만약에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매달 100만 원씩 만약에 이제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1년에 1200만 원. 10년이 10년이면 1억 2천. 그러니까 만약에 한 30년 정도의 노후 생활이다 그러면은 연금을 제외한 이제 추가 비용으로만 한 4억 정도를 이제 가지셔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물론 이제 원금에서 이제 나눠 쓰는 개념이니까 이자와 원금을 나눠 쓰는 개념으로 하면 아마 2억 원 안팎의 비용이면 아마 30년 정도 충분히 이제 매달 100만 원씩 쓸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연금은 안정적인 측면은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한번 고정되면은 금액이 줄어들질 않고 매달 고정된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중간에 내가 이제 연금을 받는 동안에 계속해서 물가가 뭐 물가 상승률이 높아가지고 내가 받는 연금액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은퇴자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 앞서서 이제 보셨던 노후 리스크 중에서 1번이 인플레이션이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지금처럼 100세 시대가 아니고 한 70세 정도 안팎에서 돌아가시는 시점에는 사실 인플레이션 자체가 큰 위험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은퇴하고 은퇴 자산을 30년, 40년, 길면 50년씩 이제 써야 되다 보니까 뭐 그 시기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뭐 3%씩만 일어난다 해도 24년이면은 절반 가치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화폐 가치가. 그러면 40년이면은 반의 반 가치까지 이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인플레이션은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뭐 예를 들어 1990년대에 받던 월급을 2024년에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쉽지 않죠. 현재 65세 인구 중 노령연금 수령자, 국민연금에 지금은 이제 국민연금이라고 통괄 해서 부르는데, 뭐 나이 들어서 65세 이후 뭐 지금 65세 이후부터 받는 연금을 정확히는 노령연금이라 하죠.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지금 전체 65세 노인 인구의 49% 정도가 됩니다. 그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의 77%가 6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100만 원 이상 받는 분은 9%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퇴직연금 의무화 도입 의무화로 퇴직연금을 쌓고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은 97%의 퇴직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지 않고. 아마 이제 이유는 뭐 은퇴 시점까지 이제 상환되지 않은 남아있는 대출금 상환, 그리고 은퇴 시점이 되면 보통 자녀가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뭐 결혼을 준비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목돈이 들어갈 일들이 그 시기에 겹치게 되거든요. 이런 이유로 연금을 포기하고 이제 일시금을 받아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은퇴 이후 노후 생활비는 은퇴 이전의 생활비의 한 70에서 80%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사회활동 범위가 줄어들고 자녀 독립, 보험료 완납, 대출 상환 등 생활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 주로 지출이 줄어드는 쪽으로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 문화생활 등 적극적인 여가 생활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노후 생활비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회사 다니는 동안에는 사실 개인적으로 돈 쓸 일이 많지 않죠. 뭐 좋은 회사 다니면 법인카드로 이제 뭐 회식이나 이런 것들 뭐 사 먹고 회사에서 점심 저녁이 제공되는 회사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개인 돈을 쓸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면은 하루에 24시간을 내가 내 돈으로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은퇴 전엔 시간이 없어서 못하던 활동을 은퇴 이후에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유 있는 분들은 돈 쓸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은퇴하고 나서. 노후 생활비를 계산할 때 은퇴 이후 라이프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그에 따른 비용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최소한 뭐 먹고 사는데 이제 지장이 없을 정도의 이제 생활비 수준을 이제 말하는 거고, 뭐 나는 여기에서 이제 해외여행을 이제 뭐 1년에 한 2번은 꼬박꼬박 나갈 거다. 겨울에는 뭐 한 달 정도 해외에서 이제 한 달 살기를 하다 들어오겠다. 뭐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골프를 치겠다.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아마 지금 준비해야 되는 노후 자금의 수준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사는 지역이 서울이냐, 광역시냐, 뭐 일반 도나, 시, 군, 구 이렇게 이제 단위가 작아질수록 외곽으로 나갈수록 생활비가 이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에 살수록 생활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제 돈 쓸 만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비가 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응답한 이제 연령대별 1년 가계 지출 예상액을 보면 50대는 한 4천만 원 정도 노후 생활비가 이제 1년에 필요하지 않나. 60대는 3천만 원, 70대는 1,800만 원, 80대는 1,100만 원 정도 수준을 이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생활비가 이제 뭐 덜 필요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들 하고 계시는데, 지금 70대가 넘어가면 1,760만 원이면 한 달에 약 150만 원 정도의 생활비거든요. 근데 150만 원 정도의 생활비면은 정말 이분들은 70대라는 그 어떤 나이를 굉장히 이제 고령의 뭐 움직이기가 어려운 이런 정도의 나이로 이제 예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70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하고 건강 상태가 같지 않습니다. 굉장히 건강하시고 활동적인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뭐 과거 기준으로 생활비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면 100세를 살아가는 긴 시간이 상당히 괴로울 수 있습니다. 평생을 당당히 살아오고 뭐 사회에서 이제 성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다가 막판에 이제 돈이 없어 초라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떨어지면 자녀에게 의지해 살아야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빈곤이 대물림 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부모의 이제 어떤 어려움을 감당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빈곤이 자식 세대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렇게 이제 부모의 어떤 노후 때문에 자신의 노후 준비를 못한 그 손자녀들까지 그런 이제 빈곤의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 산다는 의미는 돈이 있을 때와 돈이 없을 때가 너무 크게 다릅니다. 돈 많은 장수는 그야말로 축복입니다. 주어진 하루를 오롯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뭐 시간 구애를 받지 않고 뭐 내가 평소에 이제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하면서 산다. 뭐 그거 정말 즐거운 일 아닐까요? 돈 없는 장수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매일 눈 뜨면 살아야 하는 하루 24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그런 부모를 둔 자녀는 얼마나 이제 또 막막하겠습니까? 본인의 이제 미래까지. 가족 모두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몸까지 아프다. 그러면은 그 수렁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은퇴자 자산의 90% 정도가 지금 부동산인 점도 노후를 위협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10년 이상 지속된 저출산으로
지금 산부인과들은 줄폐업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가 지금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저출산의 여파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앞으로는 대학교, 결혼 관련 업체, 인력이 필요한 산업 현장으로까지 저출산 위기가 확대될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확대된 위기에서 이런 위기는 주택 수요의 감소, 주거 형태의 변화 등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미래가 이제 펼쳐지게 될 겁니다. 게다가 앞으로 몇 년간은 매년 80만 명 이상 태어났던 세대들의 본격적인 은퇴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부동산 자산 비중을 보셨듯 은퇴자의 상당수는 부동산을 처분해야 노후 후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내놓는 부동산 매물은 뭐 단순히 이제 뭐 수익 실현이나 뭐 이런 걸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이제 내놓는 매물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사줄 젊은 세대는 지금 줄어드는 속도가 아주 가파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집값 상승이 크게 기대되지 않는 지역이라면 빨리 주택연금에 가입해 현재 주택 시세로 연금을 확정해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입 가능하면 가급적 이제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뭐 자녀에게 이제 주택을 물려준다? 뭐 수십 년 후에 자녀들이 그 집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집의 가치가 과거에 30년 동안처럼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예상을 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하실 때는 일단은 부동산 자산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금융 자산 비중을 좀 늘려서 가지고 계신데 그 금융 자산 역시도 이제 뭐 예적금에 이제 넣어서 이자를 받는 그런 식의 이제 투자로는 안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인플레이션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금융 자산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받는 연금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은 안정성을 보장받고 금융자산 운용을 통해서는 인플레이션 위험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위험을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은 노후 자금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사실 이제 뭐 100세 시대에 뭐 즐겁게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지만은 뭐 씁쓸한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후 준비 잘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브를 응원하는 가장 열렬한 응원가인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